우리가 아침을 안 먹게 되면은 체지방을 더 쌓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아침 식사 챙겨 먹기 힘든다는 거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침 식사를 그렇게 건너뛰기에는 너무 그 건강적인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알려드리면 이 원칙을 보고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게 알아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나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 원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들 건강한 아침 식사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환자분 중에 절반 이상이 아침을 안 드시거나 엄청 가볍게만 드십니다. 이유는 또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 일을 하시니까 아침에 바쁘고 또 우리가 늦게 자기 때문에 10분이라도 더 주무시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알람 맞춰놨다가 10분만 미루고 10분 한 번 더 미루게 되면은 20분이 날아가면 그때 아침 먹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안 먹던 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는 입맛이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몇 년간 사시다 보니까 배꼽 시계가 그렇게 잡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침 식사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 식사 챙겨 먹기 힘든다는 거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침 식사를 그렇게 건너뛰기에는 너무 그 건강적인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아침 식사를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근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중요한 건 다 아실 건데 특히 나이 들수록 우리 고령자의 경우 근손실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낙상이 있는데요. 근손실로 인해 우리 발 주변의 힘이 약해지면서 쉽게 넘어지면서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가 다치시거나 이런 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수록 만성질환의 위험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방지하고 야식에 대한 어떤 욕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안 먹게 되면은 결국에는 필요한 에너지나 식욕이 점심, 저녁 잠자기 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해지고 나서 먹는 식사가 특히 체지방을 더 쌓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침에 충분히 양질의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회사 가면 대부분이 중요한 회의나 어떤 일 처리는 오전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오전에 정신이 맑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빈속에 커피로 겨우겨우 졸린 뇌를 깨우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나 어떤 하루를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를 통해 이 씹는 활동을 하면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오전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식사를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아침 식사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침 식사를 결정하는 큰 원칙,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음식을 딱 찝어주는 것보다 이 원칙을 알려드리면 이 원칙을 보고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게 알아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건강에 특히 혈당 관리나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 원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들 건강한 아침 식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 선택하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제된 가공된 탄수화물의 섭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침에 흰 식빵에 잼 발라 드시거나 아니면 시리얼 말아 드시거나 흰 쌀밥만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떡 몇 개 집어 드시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떡 중에서도 꿀떡 같은 거는 정말 최악이겠죠. 그래도 아침에 우리 탄수화물은 드셔야 되기 때문에 드실 수 있을 만한 거는 현미로 되어 있고 콩이 같이 들어간 잡곡밥이나 아니면 호밀로 된 통곡물빵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이하보다는 동하를 오래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양질의 단백질과 적절한 포만감을 유지하게 하는 지방의 섭취입니다. 근육의 동하는 근육을 만드는 작용이고요. 근육의 이하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육의 동하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근육이 생겨날 거고요. 근육의 이하가 많이 작용하도록 생활하시는 분들은 점점 근육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침에 단백질을 포함한 적절한 식사를 하시는 거죠. 딱히 피해야 될 거는 많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잘 드셔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도 상관없는데 달걀, 닭가슴살, 고기, 생선, 그릭 요거트, 치즈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걸로 드시면 되고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걸 드시면은 그 안에 또 적절한 양의 지방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지방을 드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방이 없는 닭가슴살
계란 같은 걸 드신다 그러면은 올리브오일을 조금 추가를 하시거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있는 음식을 조금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단백질은 한 20에서 30g 정도는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 고기나 생선 손바닥 하나 정도 크기를 100g 정도 보는데 이 안에 단백질이 20에서 30g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바빠서 못 드셨다 하면은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WPR 분리 유청 단백질 있죠?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특히 양질 단백질을 잘 섭취해 주면은 우리가 근손실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서 오래오래 내 근육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우리 몸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적절한 녹색 채소의 섭취입니다.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아침에 포만감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점심 전까지 배고픔을 유발하지 않고요. 점심 또는 저녁에 폭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소의 식이섬유 자체가 우리의 식후 혈당을 높이 올려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내 세균종, 건강한 제장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너무 좋은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채소는 사실 다 좋습니다. 뿌리 채소류 같이 당질이 많은 것만 좀 피해 주시면 거의 대부분의 채소가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야채 미리 스틱처럼 준비하셨다 드셔도 되고요. 양배추, 양상추, 깻잎, 오이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샐러드 같은 거 모아놔서 파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아침에 음식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또 음료수나 액체류 같은 거 좀 필요할 때 있는데 그럴 때 물에다가 이 헤스티 에사비 타 드시면은 식후 혈당도 잡고 소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에사비 제품 많이 먹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뭔가 손이 많이 가고 먹기에 부담도 없고 제일 맛있는 제품이 바로 이 헤스티 에사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에사비란 음식이 건강적으로 너무 유익한 게 많은 음식인데 쿰쿰한 맛 때문에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헤스티 에사비는 건강과 맛까지 잡은 에사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정해진 기간에 초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헤스티 에사비를 한번 먹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침 식사 꼭 드셔서 건강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그냥 아침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꼭 잘 이렇게 챙겨서 균형 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나 그냥 생각하기 복잡하고 그냥 딱 하나 골라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아침에 견과류 한 줌 드시고요. 그리고 계란 2개 정도 시간이 많으면 후라이로 먹고요. 그냥 시간 없으면은 사놨던 삶은 계란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밀빵 한 장 내지 2장 정도 먹고요. 조금 단백질이 부족해서 단백질 쉐이크를 한 통 먹는 편입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제가 탁탁 찝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때그때 그 다른 거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모둠으로 이렇게 싸놓은 거 조금 가지고 계셨다가 그날 조금씩 덜어서 드시는 게 가장 간편하게 잘 현실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식사가 너무 중요한 거 이제 아시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아침 식사를 잘못 드시게 되면 우리의 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한 일으키지 않는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식후의 혈당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오히려 반응성 저혈당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혈당이 오르는 것보다 저혈당인 상태가 우리 몸에는 더 위험한 거거든요. 저혈당이 빠지기 때문에 식후 한두 시간 만에 배고픔을 다시 느끼거나 점심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배고파서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특히 또 혈당을 빨리 올라가는 음식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초콜릿이나 달달한 음식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2차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되면서 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코티졸 호르몬이 또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나 어떤 장기들을 갉아먹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나 장기에 있는 영양소들을 빼내서 빨리 뇌로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번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음식을 복용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식후에 어떤 오른 혈당을 근육의 합성이나 어떤 근육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는 순간 인슐린에 의한 근육 생성
작용은 떨어지고 체지방은 쌓이게 되는 쪽으로 몸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감소하게 되고요.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우리의 복부, 간내 지방, 근육 내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블링 많은 고기 좋아하시죠? 우리의 몸이 뚝불 한우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죠. 혈당 스파이크가 또 일어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인슐린이 과하게 작용하게 되면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붓게 됩니다. 붓게 되면 여러 곳이 붓겠지만 코의 점막도 붓게 되면서 밤에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또 스트레스로 작용돼서 다음날 하루를 망치고 우리는 스트레스가 또 높아지니까 당이 높은 음식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2차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요.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아침 식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아침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내 하루를 결정하고 나아가서는 내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음식들로 내일 아침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고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침 식사와 건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